안녕하세요, 랑싸입니다. 저는 현재 30대 백수고요. 거기에다가 4억대의 빚이 있었어요. 전부 2021년부터 갭 투자를 하면서 차근차근 생긴 빚이고요. 정말 종류별로 다양했어요. 사업자 대출, 주담대, 생활비 대출 등등 당시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았어요. 이 영상을 올린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더라고요. 제가 드디어 지난주 2024년 7월을 끝으로 3년 만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현재 무직인 제가 어떻게 빚을 3년 만에 다 갚을 수 있었는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새 가계대출이나 사업자 대출 등의 규모가 너무 커서 문제가 많잖아요. 어떻게든 다 갚을 수 있고 빚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대출 받는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대출을 받으실 땐 정말 신중하게 받으시길 바래요. 이런 빚들은 경기 침체에서 특히 독약이에요. 제가 가진 빚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아파트 4채 갭 투자를 하면서 생긴 빚인데요. 제가 갭 투자를 시작할 땐 빚쟁이가 되겠다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워낙 빚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전세대출을 요새는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저는 전세대출조차도 빚이라고 생각해서 현금을 끌어모아서 신혼집을 살자고 한 사람이었어요. 청약 당첨에 2채가 되면서 다주택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 공부를 하다가 갭 투자에 눈을 떴고, 첫 아파트 갭 투자를 할 때는 딱 가지고 있던 현금 4천만 원만큼의 갭을 들여서 구매를 했어요. 한 채를 사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도 갭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기 시작했죠. 저는 갭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다주택자가 되면 될수록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두 번째 갭 투자를 할 때부터 돈이 모자라서 빚을 2천만 원 내기 시작했고, 이제 아파트 분양권 2개는 입주장에 하락장까지 오니까 여기서도 돈이 진짜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갭 투기를 해놓으니까 돈은 없지, 하락장은 오지. 그래서 이 분양권을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싶어서 주담대, 사업자 대출 이런 걸 끌어모아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분양권들은 현금이 하나도 필요 없을 줄 알고 유지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한 거였죠. 돈이 오히려 들어올 줄 알았어요. 분양권을 받을 당시에는 2020년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전세가가 분양권 정도는 당연히 상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갭불 이 2채를 유지를 하려면 한 채에서만 현금이 최소 1억씩은 필요한 거예요. 벌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유지하려다 보니 눈 떠보니 4억대의 빚이 생긴 거예요. 대출도 사실 한 번이 무섭지 2번, 3번은 굉장히 쉽습니다. 대출을 또 공부를 하면서 빚은 레버리지, 말 그대로 지렛대라고 생각을 했고, 빚을 내면서 나는 진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투자자다, 이제 부자가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받은 게 분양권에서 받은 주담대 1억 8천, 1억 7,600, 그리고 사업자 대출 통틀어서 한 6,65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한테 빌린 금액이 또 2천만 원 있었어요. 저는 매출이 잘 나오는 업종도 아니라서 사업자 대출이 사실은 잘 안 나오는 직종이에요. 일개 소상공인들은 정말 대출 받기가 힘듭니다. 저 신용대출 조회하면 50만 원 나와요. 말 다 했죠? 그런데도 제가 사업자로 몇 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때 당시에 코로나라서 경기 침체가 심했고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정부에서 대출을 많이 풀어줬어요. 그래서 풀릴 때마다 가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이자로만 제가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이 115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고, 이게 하락장이 정말 심할 때 여기저기서 현금이 계속 필요한데 이자를 부담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사실은 이거를 다 갚을 생각은 없었어요. 어차피 레버리지고 내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이거를 잘 활용해야 자산을 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서 터졌냐면 2023년도에 처음으로 갭 투자를 했던 그 아파트에서 역전세가 1억이 난 거예요. 그 현금 1억이 필요한데 보시다시피 대출은 풀이지 1억을 당장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금이 진짜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계속 몇 년간 하락장이니까 조금 모으면 메꾸고 조금 모으면 메꾸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역전세를 못 메꿔주면 집을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현금을 마련하든지 경매로 넘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상황에서 저희는 무조건 아파트를 지키자 쪽으로 해서 현금을 마련하자는 쪽으로 갔고, 그러면 현금을 1억을 어떻게 마련하냐. 당시에 살고 있던 분양권, 신축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전세를 맞춰서 내주거나 운영하던 자영업을 파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집이랑 자영업을 다 내놨어요. 역전세를 메꿔주려고. 이게 현실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집을 빨리 내주고 안 좋은 집에서 몸테크를 하면서 일을 계속 하면서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몇 년간 하락장을 겪으면서 쉼없이 일을 하니까 이거를 팔 수 있을 때 팔아야겠다. 이 영업장이 잘 될 때 권리금 높게 받고 팔자. 그렇게 해서 같이 내놓은 거예요. 자영업이 먼저 팔렸고 저희 부부가 백수가 된 거죠. 자영업을 팔면서 플랜이 바뀐 거예요. 빚을 무조건 다 갚아버리자. 근데 이제 일이 없는데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방법은 돈을 모아서 갚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진 자산을 활용해서 갚는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폐업을 하면 사업자 관련 빚은 무조건 갚아야 돼요. 제가 작년에 2023년 12월에 폐업을 했는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3,650만 원이 남아있었어요. 권리금 받고 가게 보증금 빼서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사업자 대출의 빚은 굉장히 적은 규모예요. 그래서 매달 내는 이자에 사실 큰 영향을 주지도 않았어요. 정부 상품이니까 이율도 좀 저렴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주택담보대출들인 거예요. 이 대출들은 정말 이율이 높을 때 받은 거라서 하나는 5.2%, 하나는 4.6%였어요. 어쨌든 둘 다 주담대니까 살고 있는 주거 계약 형태를 바꿔야 상환이 가능한 거예요. 5.2% 집은 1억 7,600을 받았고 저희가 이 집에 실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4.6%의 집은 1억 8천 받았고 월세를 내준 상황이었어요. 근데 5.2%의 이 집은 실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전세를 내주면 전액 상환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율이 높으니까 한 달에 원금까지 해서 원리금이 한 9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백수니까 한 달에 나가는 90만 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비용은 줄여야 되는데 여전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전세가가 안 나와요. 자영업을 팔고 나서는 이 전세를 맞추는 거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어요. 전세가를 또 후려치면 계약은 되겠지만 4년 동안 돈이 또 묶이니까 또 너무 낮은 가격에는 못 내놓는 거예요. 조금 버텼는데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에는 맞추지 못했고 손님이 있을 때 얼른 맞췄어요. 그래서 2024년 3월에 전세를 맞췄고 그 당시에 1억 7,600만 원 주담대를 다 갚았어요. 주담대를 갚고 말소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5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을 끈다고 원하는 금액이 나갈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 집을 지금 전세 맞춘 지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전세가가 지금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잘 맞춘 거죠. 그렇게 주담대 갚고 실거주 다 정리하고 저희는 그냥 집 없이 떠돌이 생활을 3월달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제 1억 8천만 원의 대출만 나온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월세를 받고 차액을 매달 갚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20-3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것도 별로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의 목표는 빚을 다 상환하는 거였고 일단 일이 없으니까 이것도 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세입자가 나가야 상환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1억 8천을 벌어서 갚을 수는 없으니까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받으면서 1억 8천을 또 다 상환했어요. 그래서 지금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길고 길었어요.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빚을 내고 다 갚기까지 딱 3년이 걸렸어요. 이제 완전 제로 베이스예요. 어플로 이 1억 8천을 상환을 하는데 진짜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던 것도 생각나고 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되나 머리 굴리던 것도 생각나고 진짜 힘들었습니다. 빚이라는 게 좋은 빚이 있고 나쁜 빚이 있잖아요. 간략하게 말하면 좋은 빚은 이 빚으로 내 자산이 더 상승하면 좋은 빚이고 나쁜 빚은 내 자산을 깎아먹으면 나쁜 빚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담대는 좋은 빚이고 자동차 할부, 가전제품 할부 이런 거는 나쁜 빚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저희가 일으킨 대출들은 모두 좋은 빚이라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제 자산들을 오히려 깎아먹었죠. 나쁜 빚에 가까웠던 거예요. 저희 같은 초짜한테 좋은 빚이란 건 없어요. 무조건 나빠요. 제발 신중하세요. 이걸 내면서 집도 샀지만 하락장이 오면서 메꾸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내 자산 더 깎이고 여러분도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빚을 내볼까?
고민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제발 신중하세요. 고생 무지하게 합니다. 3년 동안 몸고생 마음고생 무지하게 했어요. 웬만하면 빚은 지양하는 게 좋다. 솔직히 저희도 이 빚 때문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덕분에 자영업도 더 잘 됐고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나를 더 몰아붙이는. 근데 저희도 만약에 빚이 하나도 없이 살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풍족하게 넉넉하게 고생하지 않고 살았을 것 같아요. 무지가 나은 결과죠. 결론적으로 모두 해결했지만 제발 신중하세요. 3년 전에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제발 미친놈아 하지마. 신중하세요. 빚을 다 갚은 기념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남편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